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자산, 기업 경쟁력의 원천, 새로운 경쟁의 규칙, 모두 데이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떠오르는 기술인 AI와 IoT도 데이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기업이 데이터의 생성과 취합, 관리, 통제, 그리고 궁극적인 활용까지 전체 과정을 포괄하는 명확한 전략과 실행 없이는 장기적인 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 혁신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플랫폼 분야는 다양한 신기술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애자일이나 가상 서버는 이제 데브옵스와 컨테이너에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다양한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다양한 클로드까지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을 찾는 기업의 고민이 복잡다단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오라클 나종욱 전문님을 모시고 초연결 시대에 데이터 혁신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기술 혁신의 지형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앞선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로 평가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의미를 짚어보고 개발에서 인프라까지 이를 둘러싼 전체 IT 환경의 변화와 멀티가 화두인 데이터 플랫폼의 동향도 알아봅니다. 오라클이 제시하는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의 해법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적시 정보 분석, 그리고 최고 성능의 데이터베이스 머신 세 가지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처리 및 통합 관리를 위한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와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다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관리하는 멀티 테넌트 전략을 통해서 멀티 모델, 멀티 스토어, 멀티 워크로드를 해결합니다. 적시 정보 분석을 위해서는 기업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한편 인데이터베이스 분석, 인메모리 분석 등의 고급 분석의 문턱을 낮추는 전략으로 데이터 에코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머신의 조건은 단순 성능은 아닙니다. 컴포넌트의 개별 성능보다는 I/O 패스나 데이터베이스 엔진과의 통합을 평가해야 합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가 대역폭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과 함께 지난해 10주년을 맞은 엑사데이터의 최신 X8M도 소개합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실 나종욱 전무님은 현재 한국 오라클에서 엔지니어드 시스템과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서버,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전체 하드웨어 솔루션 엔지니어링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2000년 오라클에 조인한 이후에 BI, DW 팀의 솔루션 컨설턴트로서 여러 기업의 시스템 구축 및 컨설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2008년 엑사데이터의 처음 출시 시점부터 담당했고 현재 오라클 최고의 엑사데이터 에반젤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 발표에 앞서서 오라클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상당히 좋아하고 오라클의 정체성과 실제로 오라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표현해주는 문장에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마지막 문장 Unlock Endless Possibility 이 문장이 확 꽂혔는데요.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처음으로 어나운스를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 데이터에 대한 그 40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에서 그 데이터를 새로운 방식으로 보고 그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발견을 하고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무한의 가능성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저희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모든 것들이 연결된 세상을 의미를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디바이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덴시티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고 디바이스가 연결된다는 의미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량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착안해서 기업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그냥 흘려버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 프로블럼을 솔빙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사는 방식이라든지 일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장황하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은 데이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고요. 모든 것들은 데이터로 통한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도 하지만 데이터 경제 시대라고도 의미를 합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술 혁신이 어떻게 디지털라이제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에 있어서 기술 혁신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트렌드들이 같이 매핑되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 부분은 여러분들도 이미 많은 부분들을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현재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엔터프라이즈 IT는 민첩성과 확장성을 기반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컨테이너, 클라우드 기술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등장한 배경을 보게 되면요. 기존의 모놀리틱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모놀리틱 방식에서는 여러 모듈들이 거대한 하나의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을 해 왔었고요. 모놀리틱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민첩성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는 어떤 한 모듈을 변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모듈 간의 종속성이라든지 데이터 모델의 어떤 종속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성능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하나의 모듈을 변경하는데 전체 모듈을 다 디플로이 해야 되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는 각각의 모듈들이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또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독립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독립성을 가지고 개발이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서로 모듈과 모듈 간에 어떤 종속성이 전혀 없다라는 장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뭔가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저희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갑자기 디플로이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서비스와는 특별한 종속성을 가지지 않고 유연하게 디플로이를 할 수가 있겠고 특정 서비스에 어떤 장애가 발생이 됐을 때 다른 모듈에는 다른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분해와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 하단에 보게 되면 넷플릭스 사례와 트위트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 두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들을 많이 디플로이해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연결된 선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함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저거는 각각 서비스들 간의 어떤 연결 현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어떤 고객을 바라볼 때 평면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가 통합이 돼서 입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상에서 별도의 어떤 DB를 단독으로 가져가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독립성을 보장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입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그 고객을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통합을 하기 위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비용을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이어서 데이터 플랫폼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AWS와 오라클을 비교를 해서 좀 전략적인 어프로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AWS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각각의 어떤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사용을 해서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어떤 민첩성은 제공을 하면서 하나의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통해서 멀티 데이터 스토어, 멀티 데이터 모델을
제공하는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시큐리티가 표준화될 수 있고 매니지먼트 하기가 상당히 쉽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의 어떤 멀티 데이터베이스 전략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의 어떤 단편화라든지 관리의 어떤 복잡성,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서비스 아키텍처별로 사실 독립된 DB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서로 서비스 간의 디펜던시를 줄여서 좋기는 하겠으나, 이 각각의 서비스에서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애플리케이션이 복잡해짐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멀티 데이터베이스 전략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히 향후에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 다음에 클라우드, 데브옵스 향후로 분명히 엔터프라이즈 IT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각각의 어떤 특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문제점은 여전히 안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지향하는 각각의 어떤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모델, 멀티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한 통에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은 사실은 이제 기업 내에 있을 수도 있고, 특정한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오라클 클라우드에 있을 수도 있고, 뭐 AWS에 있을 수도 있고, 애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어떤 홀리스틱한 뷰를 통해서 이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특히 이제 이 각각의 서비스별로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모양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시스템이지만 여러 멀티 모델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라클은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멀티 테넌트라는 방식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에서 오라클은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의 멀티 테넌트, 도큐멘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제이슨 포맷, 인메모리, 머신러닝에 이르기까지 업무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다양한 종류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지원하기 위해서 오라클은 멀티 테넌트를 제공을 합니다. 오라클은 19C를 통해서 원 컨버지드 전략을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서비스 아키텍처별로 별도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별도의 시스템에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테이너 DB 위에 PDB를 생성을 해서 유연하게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민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별도의 통합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독립된 DB의 독립성을 보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바라볼 때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멀티 테넌트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멀티 모델, 멀티 데이터 스토어, 멀티 워크로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서비스 아키텍처별로 A라는 서비스는 RDBMS에 적합하고 B라는 서비스는 뭐 그래프DB에 적합하고 C라는 서비스는 굳이 값비싼 RDB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NoSQL DB에 저장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오라클은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전략을 통해서 하나의 컨테이너 DB 기반의 각각의 서비스별로 TDB를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멀티 테넌트 기능을 통해서 각각의 업무에 대한 데이터 독립성은 보장을 하면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민첩성,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전체적인 뷰를 바라볼 때 별도의 통합 없이 심플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강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적시의 정보 분석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의 출처를 보게 되면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소셜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IoT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에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기업 내로 스며들고 있는 데이터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유입된 데이터들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결국 그 얘기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저장소 자체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나누어진다라는 얘기는 정보 관리의 어떤 조각화가 발생된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시 정보 활용을 위해서 과거의 어떤 데이터 관리 관점을 보게 되면은 하나의 큰 데이터베이스 내에 전체 데이터를 보관을 하고 SQ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데이터의 관리, 데이터의 관점을 보게 되면은 RDBMS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도큐멘트 데이터, 그 다음에 노에스큐엘 데이터, 각각의 특성에 맞는 데이터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에 SQL이라는 언어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SQL로 꺼내볼 수 없을까? 이 SQL을 통해서 정보의 적시성을 만족시킬 수 없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라클 빅데이터 SQL을 통해서 기존에 이미 익숙한 SQL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저장소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뷰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시 정보 분석을 위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으로서 오라클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라클 DB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직접 분석 방법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리포트에 특화되어 있는 인메모리,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여 처리를 하기 위한 빅데이터 SQL과 오라클 클라우드 SQL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인데이터베이스 어널리틱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별도의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별도의 제3의 장소로 데이터를 옮기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고성능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인프라를 통해서 즉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분석 환경에 특화되어 있는 칼럼 스토어 방식의 메모리 구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로우 기반의 RDBMS이지만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인메모리에 칼럼에 분석에 필요한 칼럼만을 메모리에 올려놓고 빠르게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널리틱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컬럼 포맷 메모리 스토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에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 내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데이터들이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유입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은 단순히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한 통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제3의 장소,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든지 아니면 RDBMS라든지 뭐 AWS나 애저에 존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데이터 분석 인프라 에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들이 하나의 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DB들이 있지만 그 데이터를 우리는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홀리스틱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어디 있느냐 상관없이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오라클은 클라우드 상에서는 오라클 클라우드 SQL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는 이제 빅데이터 SQL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DW 시스템은 오라클 엑사데이터에 있고 하둡 예를 들어서 뭐 그 비정형 데이터들은 상대적으로 저가의 이제 하둡 기반에 가지고 있을 때 이 데이터들을 하나의 이제 테이블인 것처럼 SQL을 통해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해 드린다는 거죠.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을 위한 최고 성능의 데이터베이스 머신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사데이터는 시장에 출시된 지 12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회사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클라우드 컴퍼니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엑사데이터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의 어떤 전략에 있어서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엑사데이터 버전원을 출시한 이래로 오라클은 1년에서 1.5년마다 새로운 버전의 엑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출시를 해오고 있고요. 제너레이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훨씬 더 성능적으로도 그렇고 용량적으로도 그렇고 혁신적으로 개선이 된 엑사데이터 버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버전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드웨어 가격적으로 특히 변함이 없이 그대로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를 하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신에 발표된 엑사데이터 버전은 2019년 4월에 발표를 드린 엑사데이터 X8, 2019년 9월에 발표한 엑사데이터 X8M이 있습니다. X8M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본격 얘기를 하기 전에 엑사데이터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뭔가, 특히 성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리 고성능의 빵빵한 하드웨어라고 할지라도 그 I/O 패스를 효율화하지 않고 I/O 패스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으면은 데이터베이스 성능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구축 시 세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각각의 단일한 컴포넌트들이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아키텍처링을 해서 I/O 패스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로 이러한 아키텍처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엔진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가 부분인 거고요. 또한 성능이나 이런 부분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연상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가 주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엑사데이터 스토리지의 출현 배경과도 맞먹습니다. 이제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매년 명절마다 많이 보시는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그림이실 텐데요.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그 I/O 바틀의 형상을 이제 고속도로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속도로랑 비교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무리 그 하이패스 차선이 뭐 10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속도로 차선이 5차선이다라고 하면은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바로 그곳에서 병목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런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첫 번째는 차량 통행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고속도로 차선을 넓히는 방법이죠. 하이패스 차선이 10차선이다 그러면은 고속도로 차선도 10차선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병목이 없어지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과 돈이 많이 든다라는 게 이제 단점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고속도로를 더 건설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물리적으로 많은 비용을 촉발을 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병목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출현 배경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대역폭의 I/O 병목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서 엑사데이터를 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차량 통행량을 줄임으로 인해서 바틀렉을 없앤다라는 부분은 데이터 통행량을 이제 최소화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엑사데이터 스토리지가 단순히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깡통이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인지를 해서 SQL을 던졌을 때 외열 조건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필터링을 해서 최소한의 데이터만을 DB 서버로 보냄으로 인해서 데이터의 통행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속도로 차선을 넓힌다, I/O 채널을 넓힌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8GBps에서 40GBps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5배의 대역폭 향상을 이루게 됐었고요. 또 하나의 방법으로서 고속도로를 추가로 건설한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는 스토리지를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그 I/O가 더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드웨어 변화를 꾀했습니다. 따라서 엑사데이터만의 이제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각각의 컴포넌트들이죠. 데이터베이스, CPU, 메모리, 스위치, 컨트롤러, 디스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최고치를 아키텍처링을 통해서 이러한 병목 현상을 구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하드웨어라고 컴포넌트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하나로 잘 아키텍처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어떤 그 컴포넌트별로 병목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하향 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엑사데이터는 오라클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밀결합해서 실제로 각각의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을 100% 활용할 수 있는 100% 파스빌리티를 구현한 솔루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 처음 출시된 이래 엑사데이터는 수많은 고객사에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한 1000대에 가까운 엑사데이터가 판매가 되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고객 수를 따져보면은 한 300개가 넘는 고객사들이 엑사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 통신, 소매, 공공, 여행, 제조 전 인더스트리에 걸쳐서 다양한 시스템에 엑사데이터가 도입돼서 활용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국내 엑사데이터가 한 1000대 팔렸는데 고객사는 300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고객사는 10대 넘는 엑사데이터, 어떤 고객사는 200대가 넘는 엑사데이터를 도입해서 다양한 업무에 이제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얘기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검증된 솔루션이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엑사데이터 1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초창기 때부터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엑사데이터를 다양한 업무에 이제 구축을 하고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고객사들을 모시고 이제 패널 디스커션을 했고, 물론 좋은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오라클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양한 고객사들에서 약간의 불만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엑사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장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출시되는 10년 정도 이제 되게 되면은 성장세가 끊기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엑사데이터는 스틸 두 자릿수의 어떤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고객들은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다양한 업무에 적용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예전에 우리가 TV 광고를 보게 되면은 모 여배우의 하루 막 이런 부분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직장인의 하루를 놓고 봤을 때 우리의 생활 곳곳에 엑사데이터가 숨어 있다라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히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제 커피를 마십니다. 특히 이제 커피 중에서 저는 스타벅스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스타벅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DW 시스템을 위해서 엑사데이터를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물론 스타벅스 코리아도 엑사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주로 이제 갤럭시나 아니면은 이제 그 아이폰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두 개 글로벌 기업에서도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생산 라인의 어떤 품질 분석을 한다든지 빌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에 엑사데이터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가장 최신의 엑사데이터는 2019년 9월에 출시한 엑사데이터 X-ARM입니다. 최강 성능 엑사데이터에 극적인 성능의 날개를 더하다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저희가 엑사데이터 X-ARM을 출시를 했고요. 극단적으로 OLTP 성능을 개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9월에 출시된 가장 최신 버전의 엑사데이터 엑스에뎀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엑사데이터를 얘기를 할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늘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엑사데이터 X-ARM을 출시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도 성능이 빨랐지만 특히 인메모리와 성능을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OLTP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획기적인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탑재를 했고요. 특히 이제 OLTP 애플리케이션에서 레이턴시가 되게 중요한데, 기존 엑사데이터 X-ARM에 비교를 하더라도 10배는 더 빠른 I/O 레이턴시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OLTP 트랜잭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로그 파일을 직접적으로 퍼시스턴트 메모리에 씀으로 인해서 8배는 더 빠른 성능을 개선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렉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성능과 용량이 선형적으로 확장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엑사데이터 X-ARM을 할 때 이 M의 의미는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이제 뒷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백지 네트워크 로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엑사데이터 X-ARM을 이제 출시를 함으로 인해서 OLTP 애플리케이션에 있어서 극적인 성능을 향상을 할 수가 있었었고요. 이런 성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이제 방향성을 보게 된다 그러면은 고도로 연결된 세상에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유입이 되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 여러분들의 기업들이 고객을 바라볼 때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고객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실시간적으로 그 고객에 맞는 오퍼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결국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기반의 이 데이터를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스토리지 앞단에 엑사데이터 스토리지 서버의 플래시 앞단에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해서 OLTP 성능을 극적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으로 개청화가 되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애플리케이션 변경 없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엑사데이터 성능을 얘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RDBMA라는 부분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기술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면은 리모트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의 약자입니다. 실질적으로 엑사데이터 처음 출시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이 RDMA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DB 서버와 스토리지 간의 연결을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때 당시는 이더넷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산업 표준인 인피니밴드 네트워크를 채용을 했었고요. 이제는 XARM을 출시를 하면서 이더넷도 100Gb가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는 이제 100G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RDMA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RDMA 오브 컨버지드 이더넷이라고 해서 ROC를 저희는 편의상 로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키를 통해서 기존의 이제 인피니밴드 기반의 엑사데이터 XAD보다도 2.5배나 더 빠른 스루풋을 저희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엑사데이터 XM의 어떤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각각의 스토리 서버당 1.5TB의 퍼시스턴트 메모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이 퍼시스턴트 메모리는 전원이 나가더라도 실제로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DRAM이랑은 다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엑사데이터랑 동일한 가격으로 OLTP 애플리케이션 성능이나 분석 성능 훨씬 더 빨라진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PMM을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알아서 개청화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엑사데이터 XADM이 제공하는 강점을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줄이면서 훨씬 더 많은 워크로드를 통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애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실시간 접근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지극히 개인화되는 광고라든지 쇼핑, 그 다음에 사기 탐지라든지 증권거래소의 어떤 실시간 트레이딩, 이런 업무에는 엄청나게 큰 강점을 발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데이터베이스 머신인 엑사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 맞게끔 여러분이 방식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장 익숙하신 부분인데, 현재와 같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엑사데이터를 사고 각각의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도 이제 사서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 있겠고요. 우린 지금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나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엑사데이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엑사데이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엑사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클라우드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형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난 10년간의 클라우드를 보게 되면은 주로 IaaS 위주로 많이 이제 발전을 했어요. 이제 데이터 부분은 이제 막 시장이 열리기 시작했고, 아직까지도 보면은 각 기업들의 미션 크리티컬한 데이터베이스는 퍼블릭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의 어떤 데이터 주권이라든지 국가의 어떤 레귤레이션,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레귤레이션, 각 기업이 갖고 있는 팔리시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위치를 반드시 기업 내에 둬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클라우드 전이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실제로 퍼블릭 클라우드의 어떤 서브스크립션 모델이지만 실체가 되는 엑사데이터는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놓고 사용하는 클라우드 앳 커스터머 모델이 있겠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토노머스 기반으로 인해서
분석 환경이라든지 OLTP 환경을 꾸려 나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라클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를 들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오라클 OCI 상에서 돌아가는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에서는 유일하게 엑사데이터 기반 위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있지만 스틸 엑사데이터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전략의 파운데이션이고 오라클은 지속적으로 엑사데이터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엑사데이터 환경에서만 독점적으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하기 위한 오라클의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오브젝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 혁신을 이끌어 갈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도 베스트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겠다. 즉 엑사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 혁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베스트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즉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클라우드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모든 부분들은 엑사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스트럭처 기반의 원 컨버지드 데이터베이스 19C를 통해서 실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오라클 나종욱 전문위를 모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를 위한 차세대 데이터 플랫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부터 시작해서 관련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의 조건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주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생태계 개념을 적용해서 다양한 출처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즉시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에코 인프라가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대폭의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보여주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하드웨어의 변화도 흥미로웠습니다. 고성능 하드웨어 기반의 IOPS가 데이터베이스 성능 극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지적도 데이터 플랫폼을 고민하는 기업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할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